안녕하세요. 세모잡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 얼굴의 바람둥이 자코모 카사노바입니다. 카사노바는 여성 편력의 화신, 바람둥이의 대명사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200년도 더 되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성 편력과 관련된 그의 악명은 아직까지도 유명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카사노바에 대한 이미지가 단순히 여자에 미쳐서 온갖 정신나간 짓은 다 골라서 하는 남봉꾼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보다 훨씬 더 전통적인 도덕률을 중시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시절 사람들 눈에 카사노바는 그저 망나니에 지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카사노바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몇십 년 전부터는 그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여론도 많아졌습니다. 평생을 그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죠. 그에 대해 연구하고 나아가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카사노비스트라는 말도 생겼다고 하네요. 이런 사람들은 카사노바의 여성 편력이 단순히 세격에 의한 본능의 해소가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자유사상과 당대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 대한 반골적 표출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카사노바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했고 때문에 당시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받는 소위 인텔리였다는 것을 들기도 합니다. 그의 여성 편력 역시도 사회에 대해 철학적 깊이를 가진 그만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평생 하나만 갖기도 힘든 엘리트 직업을 두루 경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변호사, 성직자, 육군 장교, 바이올리니스트, 사업가, 외교관, 첩보원, 정치인, 의사, 수학자, 사회철학자, 극작가, 모험가 등의 직업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확실히 인텔리였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18세기 당시 사회상을 고려하자면 꽤 부유한 집안 출신이지만 왕족이나 귀족도 아닌 그가 변호사, 외교관, 정치인, 철학자 등의 엘리트 직업들을 두루 경험했다는 것은 확실히 대단한 일이긴 하네요. 정말 사실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카사노바에 관한 이런 긍정적인 사실들이 모두 날조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추종자들이 주도적으로 퍼뜨린 허위사실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알고 보면 그저 내키는 대로 살던 파라코 사기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재평가에 또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연 자코모 카사노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꽤 부유한 평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당대의 유명한 희극 배우였고 아버지는 성악가였죠. 여성을 홀리는 그의 감수성은 부모님의 예술가 DNA로부터 물려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6남매의 장남이었던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랐지만 할머니마저 세상을 뜨고 그의 집안과 교류하던 귀족 집안에 맡겨집니다. 덕분에 돈만 가지고는 받을 수 없는 엘리트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귀족과 왕족 그리고 신흥 유력 가문의 자제들 등 많은 인텔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이러한 기회는 훗날 카사노바가 많은 여성들을 홀리고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15세가 된 카사노바는 그를 거두어준 귀족 집안과 교류하던 한 성직자의 도움으로 성직에 입문하게 됩니다. 성직자로서 공부를 하는 동시에 유럽 전체에서도 명문대학 중 하나로 손꼽히는 파도바 대학에서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히브리어, 스페인어, 영어, 고전문학, 신학, 법학, 자연과학, 예능 등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게 됩니다.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사교 댄스, 펜싱, 승마, 카드게임 등의 사교술도 배웠죠. 실제로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훗날 여성들은 각종 학문과 사교술의 조예가 깊은 그의 모습을 보고 필시 그가 귀족이나 왕족 혹은 그에 준하는 명문가의 자제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죠. 17세가 된 카사노바는 무려 2년 만에 파도바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성직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성직자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죠. 여성 신도들을 희롱하고 술에 만취해서 미사를 보는 등 성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일삼아 구설수에 오르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여성 편력과 망나니 생활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너무 어린 나이에 탄탄대로를 걸었기 때문일까요? 혹자는 이러한 그의 행동이 첫사랑에 실패한 아픔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직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첫사랑을 포기했지만 훗날 그 첫사랑이 한 남봉꾼에게 범해졌다는 사실을 알고서 다시는 자신의 본능을 참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될 수 없죠. 어쨌든 계속되는 구설수로 인해 카사노바는 결국 교회에서 내쫓기게 됩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그는 도망치듯 군에 입대하여 오스만 제국에서 약 2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안의 인맥을 이용해서 베네치아 공화국 상원의원인 귀족의 양자로 입적합니다. 이후 그는 가문의 빽과 돈을 이용해 유럽 전역을 떠돌아다니며 본격적으로 남봉꾼으로서의 면모를 뽐내기 시작하죠. 명문가의 양자이자 명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성직자 출신이며 파병 생활까지 마친 그의 스펙은 여자들이 홀랑 넘어갈 정도로 번지르르하긴 하네요. 카사노바가 20대였던 이 시기가 바로 카사노바라는 이름을 바람둥이의 대명사로 만들어준 시기입니다. 카사노바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파리에 기거하던 3년 동안에만 122명의 여성들과 잠자리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카사노바의 이런 행동이 단순 여성 편력이 아닌 성범죄에 가까운 행동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카사노바 스스로가 여성들과 잠자리를 하는 수법을 자서전에 밝혔는데 그 수법이라는 것이 사실상 범죄에 가깝다는 것이죠. 우선 그의 제일 타겟은 바로 유부녀였습니다. 가끔은 유수가문의 숙녀나 유력자의 부인을 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단순 기술직 노동자들의 아내들을 목표로 삼았죠. 그는 목표로 삼은 여인이 사는 집을 미리 알아뒀다가 자신의 일당들과 함께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10인위원회 직속 치안요원을 자칭하여 부부를 체포하는 것이죠. 10인위원회란 베네치아 공화국의 비밀 정치 조직으로서 공화국 내 반란을 방지하고 진압하는 일종의 권력 집단입니다. 이런 10인위원회의 직속 치안요원을 사칭했기 때문에 희생양이 되는 부부는 별 저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나오게 됐던 것이죠. 카사노바는 부부의 눈을 가리고 외진 곳으로 데려가 협박을 한 후에 남편만을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며칠 동안 일행과 함께 겁탈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며칠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아내를 기다렸겠죠. 그리고 볼일을 다 본 후에 아내 역시도 집으로 데려다 주지만 부부는 본인들이 어디로 끌려갔었는지 몰라 신고도 할 수 없고 혹여나 보복당할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언변과 수려한 외모로 여성을 홀려 잠자리를 함께하는 우리가 알던 카사노바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딴판이죠. 그냥 협박범 강간범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행동을 했다면 걸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관에 담겨 감옥에서 나오게 되겠죠. 물론 화려한 그의 이력과 언변으로 여자를 홀리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범죄 행각을 일삼던 그는 결국 체포되어 5년형을 받고 수감됩니다. 5년이라는 형기도 그가 벌인 범죄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데 아무래도 그의 양부의 입김이 작용했으리라 추측합니다. 어쨌든 카사노바는 1년여의 짧은 수감 생활을 하던 도중 탈옥을 감행하고 결국 성공합니다. 카사노바의 이 탈옥에 관해서도 말이 많은데 카사노비스트들은 카사노바가 이 감옥의 유일한 탈옥수일 정도로 경비가 삼엄한 감옥이고 카사노바를 사랑했던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탈옥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근거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우선 해당 감옥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카사노바 자신의 자서전에 밝힌 것만 해도 해당 감옥에서 탈옥한 사람이 본인 말고 여러 명 등장합니다. 카사노바와 함께 탈옥한 사람도 나오고 이후 자신의 탈옥에 희망을 얻어 다른 죄수들도 탈옥했다는 언급이 있죠. 따라서 그곳이 경비가 삼엄한 감옥이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죠. 그리고 자서전에서 그가 밝힌 탈옥의 과정을 보면 그를 도왔다던 여인들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죄수들과 함께 힘을 합쳐 탈옥했다는 얘기뿐이죠. 탈옥 이후 카사노바는 사실상 양부의 눈밖에 나고 가문에서도 문제아로 낙인 찍혀 스스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이 돈벌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기 행각입니다. 특히 연금술사를 자처하며 사기 행각을 자주 벌였는데 한 귀족 부인에게 연금술을 이용해서 남자로 바꿔주겠다든지 사람들에게 연금술을 이용해서 보석이나 귀중품을 복제해주겠다든지 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입니다. 애초에 이런 사기에 속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그는 이런 식으로 겨우 밥벌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렇게 감옥을 들락날락하다가 노년에는 매독에 걸린 몸을 이끌며 도서관 사서로서 생활하다가 70대에 생을 마감합니다. 카사노비스트들이 주장하던 수많은 직업들 중 카사노바가 실제로 가졌던 직업은 성직자와 군인 모험가 정도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던 똑똑하고 잘생겼으며 사회의 금기에 도전하는 자유주의자 카사노바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